한국군은 소부대 작전과 고립된 표적에 대한 호전적인 공세적 습격, 매복, 야간 매복을 매우 선호했다. 태권도 등 무술에 단련되어 있었기에 백병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베트남전 미 해병대 통신 작전 중 해병대 13명으로 이루어진 한국군 한 소대가 정예 월맹군 연대를 섬멸했다. 해병은 2명을 잃었지만 400명 이상의 월맹군 사상자를 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대 24의 사상자 교환비를 이루었다. 베트남전 미 해병대 통신 한국군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 그중 맹호를 만나면 즉시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철수하여 병력을 보존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찌민 베트콩 최고 지도자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군이 베트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월남전, 그런 베트콩에게 최대의 공포는 자신 한국군이었습니다. 베트남전 미군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레이더망은 베트남의 밀림에 가려 도저히 적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주력 소총인 목재 스톡을 사용하는 M14는 베트남의 습기와 하천 지역에서 내구성 문제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밀림 지형과 더불어 미군에게 있어 베트남전의 최대 악몽인 총 길이 250km에 육박하는 구치 터널을 타고 기습하던 베트콩들을 보며 미군은 도저히 이렇다 할 대처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여기저기서 패전 소식이 들려오는 미군의 베이스 캠프에서 미군들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지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는 정신력의 무장해제가 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핵미사일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던 미군에게 희망과 같은 존재가 지원을 왔는데요. 바로 한국군입니다. 사실 한국군 도착 초반 미군과 미정부는 한국군을 별로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전 경험은 있었지만 당시 전쟁의 여파로 채빈국이었던 한국군인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그냥 적당히 후방에서 싸우는 척만 할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러 나왔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공식 기록은 한국군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 돌렸습니다. 당시 미국이 가장 고전하던 전투는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밀림 지역에서 이루어진 야간 기습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산악지형에 익숙한 한국인의 특성과 단연간의 6.25 전쟁으로 인해 실전 경험까지 풍부해진 한국군에게 있어 이런 지형적 제약은 동네 뒷산을 누비는 것 마냥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명분까지 확실했습니다. 6.25 당시 가장 큰 도움을 준 미군에 대한 보답이자 당시 월남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고국으로 보내 피폐해진 한국을 재건하겠다는 명목으로 무장한 한국군과 해병대는 악으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이는 곧 실전에서도 증명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지형과 적의 전략을 파악한 후 알맞은 전술을 사용하여 침투 작전을 실행하였는데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승리를 따는 일화가 미군 기록에 의해 남아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공식적인 베트콩 사상자 비율인 1대9를 아득히 뛰어넘는 평균 1대25, 전쟁 말기에는 1당배까지도 기록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사상자 비율 수치를 남기며 당시 한국 해병대와 협동하여 전투를 치른 미 해병대에게 있어 한국 해병의 인기와 위상은 가히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월남전 중 한국군이 세운 가장 유명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의 청룡부대의 짜빈동 전투입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당하기만 하던 베트콩군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쭈라이 짜빈동 지역을 탈환할 계획으로 2,4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여 총 공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청룡부대는 정경진 대위를 필두로 장교 10명, 사병 284명으로 구성된 2여단 3대대 1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당시 보급 상황이 좋지 않아 포탄과 기관총이 부족했습니다. 물자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시 타부대는 모두 한국군의 패배를 예측했지만 단 한 곳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부대가 남아있었는데 바로 청룡부대였습니다. 청룡부대 소속 한 상병은 적이 진입하자 수류탄을 터뜨려 적과 함께 산화했으며 모 일병은 기관총 사수가 전사하자 뒤이어 사격을 지속하다 적탄 6발을 맞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부대원의 무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관총에 총열을 열어 풀숲에 멀리 던져버린 후 수류탄을 이용해 자폭하는 등 결사항전을 하였으며 도망가는 베트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짜빈동 전투는 국군 전사 15명, 부상 33명,
베트콩 전사 243명, 포로 2명이라는 성과를 남기며 대승을 거두었고 청룡부대는 그 업적을 기려 부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 당시 현장을 지휘하는 11중대 지휘관 정경진 대위와 신원배 소위에게는 태극무공문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해당 전투 이후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 위상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투 수행 능력이 좋은 해병대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손꼽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에는 미군은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 즉시 뒤로 물러나 포병 지원이나 공중 포격을 요청하는 반면 한국군은 적으로부터 사격받으면 즉각 2개 혹은 그 이상의 방면에서 반격을 가하여 베트콩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라고 발언하였으며 이는 당시 한국 해병대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군의 높은 전투 수행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활약에 베트콩군은 한국군과의 전투를 꺼려했으며 당시 베트콩의 최고 지도자 호찌민은 한국군과의 전투는 피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이는 추후 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월남전 당시의 한국군의 활약은 외신들도 한국군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라는 귀한 동맹을 찾아내었다. 그들은 건강한 투사 그 이상이다. 싸우는 정치인들로 한국인들은 동양에서 월남인들과 가장 친근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교훈을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리라 느끼게 되었다. 미국 뉴스앤 월드리포트 1967년자 5월 기사.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별한 전술을 가진 적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는 대담한 군대이다. 또한 지방 농민과 잘 어울리고 농사일에는 모도 심어주고 우수한 군의관은 대민 진료도 열심히 해주고 있다. 월남띠엔 반 1968년 2월 기사. 대체 한국군은 어찌 이리 용맹한가? 백마의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단 말인가? 나는 이것을 단순히 군인 정신이라 인정할 수 없다. 호찌민 베트콩 최고 지도자. 자유 월남의 장래를 위한 한국이 이룩해온 커다란 공헌은 17년 전 미국이 한국에 심었던 6.25 전쟁 신뢰와 협조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고 있다. 리처드 닉슨 월남전 당시 미국 대통령. 이는 베트남전 덕분에 월남전 이후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은 도움이 필요한 최빈국의 민족에서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진 민족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신용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원조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초반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K급기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빠르고 정확한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며 어떠한 부가 비용도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더 정확하고 빠른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